42번째 테마 토지제도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 토지제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이해에서 이 개념이 조선시대 때 토지제도하고 계속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치체제 이해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 자, 토지제도가 무엇이냐?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현재로 따지면은 우리가 월급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잖아. 그러면 국가에서 월급을 주잖아. 그래서 월급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있죠. 국가가 있고 관리가 있습니다. 고려 관리가 있겠죠. 관리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이걸 보고 일을 하는 걸 보고 직역을 한다 그러죠. 국가를 위해서 직역을 했다, 일을 했다.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월급 대신에 자 월급을 주는 건데 월급을 뭘로 줬냐? 녹봉이 있죠. 녹봉은 현물이야. 현물로 주는 거고 또 수조권을 줬다 그랬죠. 이 수조권을 주는 게 말 그대로 토지를 주는 거야. 수조권을 주는 게 바로 토지를 줬다 그러죠. 국가가 관리에게 토지를 줬다 하면 이 토지에서 말 그대로 수조권을 행사해라 이거거든. 이 수조권을 행사해라 이건데 수조권은 받아라, 받을 숫자잖아. 받아라, 조세를 네가 받아서 써라 이거거든. 그래서 국가가 토지를 준 거잖아. 그래서 이게 수조권을 줬다 이게 말 그대로 토지를 줬는데 토지에서 조세를 걷는 제도를 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월급이잖아. 하네. 따져보면. 그래서 토지제도는 월급이다. 다시 한번 국가가 있고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 직역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국가는 월급을 줘야 된다. 현물로 주는 건 녹봉이다. 그리고 그 녹봉 플러스에서 하나 더 줘야 되잖아. 너무 작아. 그래서 토지를 나눠줍니다. 토지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거 보고 이 토지를 가지고 뭐하라고 나눠주느냐. 여기서 네가 직접 세금을 걷어서 써라 해서 수조권을 나눠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제도는 월급을 나눠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려시대 때는 이거 보고 자 고려시대 때 이런 토지제도를 보고 전시가라 그랬어요. 고려시대 때 이런 토지제도 월급 주는 제도를 보고 전시가라 그랬고요.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월급을 주는 제도, 관리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를 과전법이라 그렇게 칭했었습니다.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는 노급과 관료전이 있다 그랬었죠. 똑같이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야. 특히 통일시대 때 노급이 나왔지. 노급은 노동력, 땅 플러스 토지 플러스 노동력까지 착취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줬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쪽 분야 이렇게 쭉 보는 게 말 그대로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도라 그랬죠. 자 보자. 그럼 관리가 있죠. 관리는 토지를 받았잖아. 이 토지에서 조세를 얻었을 수 있다 그랬죠. 자영농비가 여기 자영농이라고 되어 있죠. 자영농비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 자영농은 농사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죠. 국가에 원래 10분의 1을 내야 돼. 그런데 관리에게 수조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관리한테 10분의 1세, 국가에 내야 될 거를 관리한테 내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이거 가지고 이 10분의 1 조세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월급이죠. 그래서 이 관리는 10분의 1세를 받게 되는 거고 이 녹봉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제도는 월급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수치제도라고 나와요. 이 토지제도 다음에 이제 이 토지제도를 배우고 나면 수치제도라는 게 나오죠. 국가가 받는다, 국민에게 뭔가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게 세금이나 특별한 농산품 등을 취해가는 거죠. 특산품을 가져가는 건데 봅시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갈까요? 자, 세 가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세 가지를 가져가게 되는데 조세, 방금 전에 봤죠. 10분의 1세.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량 10분의 1을 가져가는 것을 조세라 그러죠. 조세, 그 다음에 공납이 있습니다. 공납은 뭐냐면 특산물을 바치는 거야.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있지. 이거를 국가에게, 왕에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조세, 공납, 그 다음에 역이 있습니다. 역이 있는데 역은 뭐냐면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어요. 여기는 군역도 있고 요역이 있고 그러는데 군역은 현재도 있죠.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역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는 거고 당시에 또 요역이 있어요. 요역은 말 그대로 국가에다 노동력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지금 현재는 이 노동력을 바치는 건 없어졌죠. 다만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군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는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세, 공납, 역 이렇게 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것. 국가가 가져가는 건 조세, 수확량이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량의 10분의 1세를 가져간다. 공납, 특산물을 가져간다. 역, 군역이나 요역을 증발해 간다. 해서 국가가 이렇게 증발해 가는 거겠죠. 보자. 자영농 A가 있네. 자영농 A가 있죠. 스스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그럼 국가에다 무엇을 바치는지 볼까요? 자양농 A가 있죠. 조세 공납액을 국가에다 바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토지에서 나오는 10분의 1세, 수확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다 바친다. 그 다음에 자양농 A는 특산물, 공납도 바쳐야 되겠죠. 공납도, 특산물도 국가에다 바친다. 군역하고 요역도 그대로 국가에다 바친다. 그래서 자양농 A가 국가에다 바치는 것, 이거 보고 수치체제라 그런다 그랬죠. 다음 고려에 이제 관리가 있겠죠. 관리 A가 있죠. 관리 A도 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땅이야. 자기 소유야. 자기 소유지 땅을 가지고 있겠지. 이 땅에서 나오는 10분의 1세를 그대로 국가에다 바쳐야 되겠잖아. 그죠? 이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야. 나의 소유 땅이라는 거지. 관리 A가 가지고 있는 땅은 국가에다 세금을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확량의 10분의 1세를 바치게 되겠죠. 여기 또 관리 A도 똑같이 국가에다 공납을 하게 됩니다. 공납이 뭐라 그랬죠? 특산물을 똑같이 국가에 바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역이 있습니다. 역. 그러나 이 관리는 국가에 대해서 직역을 하고 있죠. 대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역이나 요역의 의무는 부담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직역을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의 의무는 없다는 거지, 관리는. 자양농 B가 있다 그래서 자양농 B. 자양농 B도 자기 땅을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양농 B는 기본적으로 10분의 1세를 국가에 바쳐야 되는데 국가가 관리한테 이 관리에게 수조권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A한테 10분의 1세를 바치는 거지. A한테 10분의 1세를 바쳤잖아. 그러니까 국가에도 줄 필요는 없겠죠. 국가에 줄 돈을 조세를 A한테 바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공납과 역을 국가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제도는 월급제도라고 해서 이쪽 한 면으로 봤었고요. 수치제도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 조세 공납역을 국가에 바치는 제도를 수치체제라 그랬죠. 수치제도. 네. 여기 소장농이 나왔네요. 소장농.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때는 토지 왕토 사상이라 그래서 모든 토지는 국가 거야.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자기 땅이 있어. 이거 뭐 민전이라 그래. 내 땅은 조상 대대로 내 물려오니까 이건 내 땅이야. 나의 소유권이야. 현재 우리가 말하는 현재 소유권이야. 해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관리가 국가로부터 받은 이 수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받은 토지는 말 그대로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땅이고, 관리가 원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소유죠. 근데 관리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 자기 양반 말 그대로 관료니까 소장농이 있겠지. 소장농한테 이 땅 네가 지어라, 농사를 지어라.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수확량의 반땅한다 그래서 지대 2분의 1세를 2분의 1을 받는 거죠. 이거는 세금이 아니지. 내 땅을 대신해서 지어주는 거 있잖아. 내 땅 대신해서 네가 농사 짓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하고 소장농하고 둘이 나눠 갖는 거야. 이건 세금이 아니야. 그죠? 지대라 그러죠. 소유권에서 나온 지대. 반땅하는 거지. 땅을 빌렸으면 대가를 주는 거지. 이 자양농에도 밑으로 소장농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 땅이니까 내 땅을 누구한테 빌려줬으면 똑같이 반땅하는 거야. 수확량의 반땅. 이거는 세금이 아니고 지대라 그러죠. 지대에서 수확량의 반땅을 하자 해서 지대라는 개념이 가는 거고요. 모든 땅의 소유자들은 국가에다 말 그대로 10분의 1, 수확량의 10분의 1을 바친다는 거지. 자, 이번 기본 개념 이렇게 잡고요. 자, 월급제도, 토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월급제도라 그랬어. 월급제도를 따져서 고려시대 때는 전시과라 그랬고요. 조선시대 때는 과잠법, 신라 통일시대 때는 노급관료전. 현재는 공무원의 월급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 시대하고 좀 다른 건 뭐죠? 현재는 국가가 모든 세금을 걷었죠. 국민들한테 모든 세금을 걷어서 다시 관리들한테 나눠주는 체계죠. 그러나 이 수조권 체계에서 토지제도, 이 수조권 체계의 수조권이라는 이 개념에서는 국가가 이 관리한테 네가 직접 조세를 걷어가라 해서 세금의 10분의 1을 걷어가라,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어가라 이렇게 해서 관리가 직접 걷어가는 제도죠. 관리한테 이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보고 수조권이라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려시대 토지는 첫째 토지 왕토 사상이라고 그랬죠. 토지는 왕토 사상, 국가 왕의 거야. 그래서 모든 토지는 공전이지, 국가 거니까 공전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 짓기도 합니다. 자,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되면은 자, 국가 땅 공유지면은 공전이죠. 국가 땅은 공전이잖아. 그 다음에 사유지면은 사전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유권 기준으로 해서 현재 소유권 똑같아. 이런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짓는다 그러면은 공전은 국가나 국공유지 땅, 사전은 말 그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내가 산 땅. 그래서 이건 사전. 셋째, 방금 전에 봤죠. 수조권 개념을 사용했잖아요. 수조권을 기준으로 해서 또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수조권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은 국가가 직접 수조권 행사하는 경우를 공전 보자.
자양농에는 국가한테 직접 냈잖아. 관리도 국가한테 직접적으로 조세 10분의 1세를 냈죠. 이런 경우는 공전. 자, 사전은 사인. 자, 관리가 사인한테 직접 가져가는 거죠. 문무관료 등이 말 그대로 직접 수조권 행사했잖아. 이런 경우를 보고 사전 이렇게 구분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수조권 개념으로 구분짓느냐, 소유권 기준으로 구분짓느냐 해서 이렇게 구분짓는 거야.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사전, 공전 개념이 나오는데 사전이라 그랬다, 공전이라 했다 나오는데 이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짓느냐 아니면은 수조권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짓느냐 해서 사전과 공전을 딱 구분짓는 거고, 이러한 개념들은 현세 역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겠죠. 구분의 기준, 그죠? 구분의 기준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짓는 것, 그 다음에 수조권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짓는 것 해서 공전사전, 공전사전 했잖아. 이건 누가 만들었다? 현세 역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았지?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구분 지으세요. 그래야지 대부분 이 토지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문무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 직역의 대가. 그렇죠. 직역의 대가, 일한 대가로, 공무원들이 일한 대가로 해서 녹봉도 준다 그랬죠. 현물 준다 그랬죠. 옷감이나 쌀 등 현물을 준다 그랬죠. 더불어서 이게 좀 부족하니까 토지를 지급해 준다 그랬어요. 이 토지를 왜 지급해 준다 그랬죠? 여기에서 세금 걷어서 네가 써라, 10분의 1세를 걷어서 써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제도는 월급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문무관료 등에게 나눠지는 토지 방식을 일컬어서 토지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는 아까 전에 관료전, 노급 이렇게 본다 그랬죠. 토지제도, 월급제도, 고려시대 때는 전시과, 조선시대 때는 과전법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현재는 월급이야. 공무원의 월급.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수조권이다. 수조권이란 국가에서 나눠준 토지. 국가에서 아까 전에 토지를 나눠준다 그랬죠. 토지를 나눠주면 토지에서 관리들이 직접 조세를 수취한다 그랬죠. 수확량의 10분의 1세를 걷어들인다 그랬어요. 조세를 징수한다 그랬죠. 권한을 주는 것이다. 즉 관리가 직접 세금을 걷어서 직접 자기 월급으로 충당해 간다는 개념이겠죠. 현재는 말고 현 시대들은 국가가 국민한테 직접 세금을 징수해서 다시 현금으로 우리 국민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현금이 없었잖아. 고려시대 때는 그 현금, 금전, 돈거래가 거의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직접 토지에서 수확량, 수확량으로 말고 10분의 1세, 수확량으로 걷어서 월급을 충당시켜 주는 거야. 자, 보자. 다시 한번. 국가가 토지를 지급했다 하면 그래서 수조권 개념에서는 토지를 나눠준 것으로, 자, 수조권 개념에서는 토지를 나눠줬다 해서 토지를 나눠줘서 조세를 걷어들이는 권한을 행사해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근데 관료가 퇴직을 했잖아. 퇴직하거나 죽으면은 일단 수조권을 반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를 반납했다, 수조권을 반납했다 이렇게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 공음전, 5품 이상 관료들에게 지급했던 공음전 등에 대해서는 세습이 됐어요. 이 수조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세습이 됐다 이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조권은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조선시대 때도 똑같아. 반환이 원칙이야. 그래서 수조권을 행사하는 관료를 전주라고 해요. 수조권을 행사했던 관료를 전주라고 그러고, 관료에게 나눠준 토지를 경작하고 세를 내는 사람을 정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주정객 이렇게 말합니다. 전주정객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조권 이주 개념, 수조권 개념에서는 전주정객제라고 그랬습니다. 수조권 개념 언제 등장했다? 고려시대 때, 주로 등장하는 고려시대 때 전시과 제도하고 조선시대 때 과전법에서 이러한 수조권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수조권 개념은 전시과 제도, 조선시대 때 과전법 여기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과전법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개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소유권 개념에서 토지가 이제 구분되고 있는 거죠. 사전, 공전, 국가 땅은 공전, 개인 땅은 사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과전법 개념, 과전법 체제가 붕괴되기 전까지 이 수조권 개념이 사용됐다 그랬습니다. 수조권 개념은 관리가 직접 조세를 징수한다, 10분의 1세를 징수한다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개간한 땅 등은 상속매매 증여가 가능했어요. 이걸 보고 민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개념이죠. 민전이었으면 이런 땅의 소유자는 국가에게 기본적으로 10분의 1의 조세를 매겼다, 조세를 냈다. 그래서 이 자영농 말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그래서 자기가 내 땅이다, 소유권 개념은 국가에다 10분의 1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여기 자영농은 말고도 수조권 개념이라고 그랬죠. 내 땅이지만 국가에서 이 사람한테 조세 내는 거는 이 사람한테 내라 그랬다 그랬죠.
이건 수조권 개념에서 토지제도라 그랬었습니다. 관리는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수조권을 행사해서 10분의 1 조세를 거둬들였다. 그래서 관리는 국가로부터, 관리는 직역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수조권, 토지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토지제도의 기본적인 개념과 수치제도, 조세 공납 여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 제도에 대해서 봤어요.